국민들의 열망을 보니까 어떻게 이기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네거티브나 이런 것이 없이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 제가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직까지 저한테 문자 하나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저한테 임명장 하나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새로운 정치 문화의 변화라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 중에 하나라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심을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론조사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결과는 많이 다르게 나올 것이다. 본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도 못할 여론조사를 가지고 당심과 민심을 좀 왜곡하고 있다.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여론조사 방식이나 공표 문제는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나경원에 대해서 지금 당심을 몰아주어서 이 걱정을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당원들의 빠른 결집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바람 이런 부분 좋긴 좋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불안감으로 당원들이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흩어졌던 표심들이 저로 빠르게 결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은 그거를 갖고 10마디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음모론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이 경험 있는 중진들의 방법이라면은 저는 이 방식대로 가가지고 대선에서 못 이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이름 3글자를 자꾸 이 전당대회 과정의 중심에 등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윤석열 선대위원장 뽑는 선거 아닙니다. 당을 어떻게 이끌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이런 모습인데 나경원 대표께서는 일반 국민도 알 정도로 이번에 많은 사람 이름을 등장시켰어요. 누가 봐도 나경원 대표는 유승민을 싫어하고요. 이준석을 싫어하고요. 안철수는 땡기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땡기고 싶어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어떻게 공정입니까? 사실 누구에 대한 호불호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많이 밝혀놓고는 아니 나경원 대표가 그걸 자꾸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양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윤석열 총장 측과 소통이 있는 과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경로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젊은 사람이 보면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들한테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이 참 젊은 정치인, 신인 정치인으로서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젊은 정치인가 묻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그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 대선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발언도 하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내 주자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그 여권의 지금 네거티브 공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파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 10원 한 장 이런 발언 같은 것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런 압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우려들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해라. 그럼 시원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망상 운운하면서 이런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제가 정치 오래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거는 참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말로서만 공정하게 하겠다 하고 또 자신은 마치 무오류인 것처럼 합니다. 공정은 심판이 내가 공정하게 합니다. 이걸로서 공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믿을 때 공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그런 관계 때문에 벌써부터 되기도 전부터 공정하지 못하다. 시비에 휩싸일 거다. 그것도 한쪽만 아니고 이쪽은 너무 친해서 이쪽은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지적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시인해야 하지 나는 공정하게 합니다. 그 문제 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것만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죠. 우선 전반적으로 이게 유승민 후보와 너무 가깝고 우리 당 안에서 먼저 후보를 뽑자 이런 의견을 이준석 후보가 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지금 밖에 있는데 어제 그제 어떤 그런 발언으로 상당히 아마 언짢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원 명부를 원래 후보들이 제공받습니다. 근데 그 후보들이 제공받으면은 후보가 본인이 선관위에 신고한 전화번호로만 그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보낼 거고요. 근데 어쨌든 다른 후보 측에서 명부가 유출되어가지고 그거를 그 약간 보수단체에 있는 개인이 30만 명 넘는 당원들한테 문자를 뿌린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그 안에 노골적인 이준석 비방 내용이 들어있었고 애초에 이것은 내용은 전혀 문제 제가 삼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다만 어떻게 30만 명이라는 당원의 개인 정보를 특정 후보 캠프에서 보수단체 측에다가 넘길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어떤 후보 캠프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단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대선에서 어떻게 신뢰감을 주면서 선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윤리위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뉴스를 보고 우리 캠프에 점검을 해봤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지금 각 후보 캠프에게 준 것은 안심번호라는 번호를 준 것이거든요. 안심번호라는 것은 이제 번호를 변경해서 준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캠프에서만 쓰게 돼 있지 밖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캠프에서 나갔다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캠프 다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 캠프에서는 그런 것이 유출된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수사 의뢰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특정 캠프 운운하면서 의도해서 네거티브를 한 것처럼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을 보고 결국은 그것을 저희 캠프하고 연관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정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